안녕하세요.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힘의 평형과 돌림힘 개념을 이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사정상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열심히 보시면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계속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물리원에서 항상 19, 20번 문제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파트인데요. 이건 일단 훈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이번 강의 잘 들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또 문제도 많이 풀어보십시오. 힘의 표현과 돌림힘 관련한 이 강의는 두 개 파트로 일단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관련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힘의 평형 문제 있잖아요. 돌림힘과 관련된 힘의 평형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 단계를 좀 이렇게 익혀보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기출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죠? 자, 관련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요.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이에요. 무게중심은 뭐 다른 데서는 또 질량중심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미 다 이거 배웠어요.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뭐 질량중심 구하는 거 좀 배웠어요. 뭐 예를 들면은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한다? 중점과 중점을 이렇게 있는 중선을 그으면 여기가 뭐 무게중심이다. 뭐 이런 거 구했었어요. 그리고 뭐 질량중심이라고 보통 많이 배웠는데 모든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을 때 그 지점이 어디냐? 그게 바로 무게중심, 질량중심이다. 뭐 이렇게 배웠고 계산을 하는 거 익혔을 겁니다. 보통은 이제 그냥 어디에 있죠? 밀도가 균일하다면 중심에 있어요. 뭐 이런 두 개의 아령과 같은 이런 몸이 있다. 질량이 같다. 어디에 있어요? 여기 있죠. 그쵸? 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하죠. 좀 변형을 시켜서 EM과 M이 있다. 어디에 있을까요? 무게중심이 어디에? 이쪽에 좀 치우쳐 있겠죠. 이렇게. 얼마만큼? 1대 2만큼. 예. 뭐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익히는 것들 아마 연습했을 거예요. 근데 이런 뭐 질량, 모든 물체가 한 점에 모여있을 때 그 위치다. 뭐 이런 거, 이건 정의로는 적당한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또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. 아시죠? 실질적인 개념을 좀 익히셔야 돼요. 이건 되게 추상적인 거고요. 실제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어떤 힘 분석할 때 물체 작용하는 중력 있죠. 중력 표시를 했을 때 그 무게가 작용하는 작용점이다.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의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물체에 이렇게 무게 힘 분석할 때 뭐 힘의 평형 지금 첫 단원에서 했죠. 어떻게 중력을 표시했냐면 뭐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mg라고 표시했었잖아요. 그쵸? 근데 실제로 이렇지는 않고 어디에다가 정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냐면 이 물체의 무게중심 어디? 주로 이제 가운데에 있을 거고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는 이거 mg를 아무데나 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뭐 여기다가 표시할 수도 없고 그렇죠? 그게 아니고 어디요? 무게중심 여기다가 여기를 주작용점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었어요. 돌림힘 문제에서는 막대가 많이 나오죠. 막대의 질량을 고려하는 그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도 어디요? 균일하다면 어디에? 중심에 있을 거고 무게중심에 중심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디요? 중력 표시는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mg죠. 해야 된다. 이거 일단 익혀두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개념은 바로 돌림힘. 이걸 제가 토크라고 하고요. 그리스어로 타우라는 문자를 보통 써줍니다. 타우 익혀두세요. 이렇게 쓰기도 하고
T자. 타우라고 읽습니다. 아니면 토크라고 이제 읽어요. 돌림힘에서는. 자, 돌림힘은 어떻게 되냐면, 토크는 R 곱하기 F, 이렇게 지금 나타납니다. 이 이른바 회전력이라 그래요. 회전하게 하는 힘. 그래서 뭐,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바퀴의 토크죠. 바퀴 회전력. 얼마나 세냐. 그게 이제 그 자동차의 출력을 뭐 나타내는 표시인데, 예를 들어서 문을 연다고 하면, 내가 문을 연다고 할 때 문을 밀잖아요. 그러면 문은 어떻게 돼요? 빙글 돌죠. 근데 이렇게 돌 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거? 일단 기본적으로 도는 중심인 축이 있고요. 축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축으로부터 내가 가한 힘에 까지의 거리, 이거를 우리가 팔이라 그래요. 팔이라 그러고, 그 다음에 뭐가 있다? 힘이 있다. 그래서 내가 이거를 돌릴 때 이 회전하는 회전의 힘이 얼마나 크냐를 알아보고 싶다면 어떻게? 팔 길이라고 하면 되겠죠. 팔 길이와 힘의 크기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난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문을 열 때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회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? 가급적. 여러분도 이미 일상생활에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. 돌림은요. 예?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해요? 예. 가장 바깥에서 문고리를 항상 여기다가 좀 달죠. 문 바깥에다가. 왜? 똑같이 돌려도 팔 길이를 길게 하면 그렇지 힘을 좀 적게 잡을 수 있으니까. 문고리를 가운데다가 다는 사람 있습니까? 그럼 어때요? 만약에 그러면 팔 길이가 작아지는 대신 똑같은 회전을 주려면 힘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. 그렇죠? 이런 사람은 없어요. 이미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과학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또 하나 뭐 있어요?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일단은 막대 질량을 무시한다고 일단 찾아보면 시소. 시소는 보통 이렇게 이 받침대가 있죠. 보통 이 받침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잖아요. 이렇게 예? 그렇죠? 예. 그럴 때 예를 들면 여기에 2kg짜리 놨다. 2kg 이제 무게를 놨다.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1이다. 그럼 여기 얼마로 얹어놔야지 평형을 이룰까요? 다 알고 있어요. 얼마요? 예. 4kg 놔야 된다. 그쵸? 이미 알고 있어요. 2 곱하기 2는 4. 4 곱하기 1은 4.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다고요. 아시죠? 이게 지금 다 돌림의 개념이에요. 아시죠? 자, 그러면 이제 그 돌림인과 관련해 힘의 평형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. 일단 예시를 먼저 좀 들어주는 게 좋은데 단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. 힘의 평형은 두 가지를 문제풀이 방법입니다. 단계가 첫 번째 단계. 뭐냐면 일단 힘의 평형은 두 가지가 평형이 돼야 됩니다.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병진힘, 그러니까 병진힘이라 그래요. 병진힘. 그거에 대한 뭐 알짜 힘의 평형?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합시다.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써왔으니까 알짜 힘이 얼마야? 알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태가 어때요? 모든 힘이 0이다라는 얘기죠. 그때 이 모든 힘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던 알짜 힘이 얼마요? 예, 0인 상태. 자, 알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하고 두 번째. 이제는 돌림힘도 어떻게 된다? 돌림힘도 평형을 이루는 상태. 돌림힘이 0인 상태.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. 알짜 힘도 0이고 돌림힘도 0일 때가 바로 모든 힘이 0일 때. 즉 힘의 평형을 이룰 때다. 요거를 좀 명심하셔야 돼요.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겠죠. 이른바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지금 분석했던 알짜 힘이 0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.
그다음에 두 번째 뭐요? 돌림 힘이 0인지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. 돌림 힘이 0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일단은 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. 2014년 3월 전국연합 가장 초기 단계에서 나왔던 문제.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진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점점 진화되기 때문에 뭐 일이다.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지점에서 뭐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다. 그렇다면 이게 지금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무엇이 항상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어떤 놈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가? 항상 이 대상이 있어야 돼요. 아시죠? 자꾸 이런 고려를 안 하는데 그럼 잠깐 보세요. 등장인물이 뭐가 있어요? 실 있죠. 막대 있죠. 추 있죠. 뭐 천정도 있죠. 그럼 무엇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걸 일단 고려해야 되죠? 좀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. 아무거나 해도 돼요. 뭐 추가 지금 0이다. 힘의 평형이 0이다. 이거 고려해도 되고 막대가 0이다 해도 되고 뭐 실이 0이다 해도 되는데 보통 기준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기준은 어떤 걸 보냐면 막대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합니다. 막대의 힘의 평형을 막대의 평형을 고려한다라는 거 요거 좀 명심하세요. 막대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? 모든 힘의 합력이 얼마다? 0이다. 요거를 지금 고려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문제다. 지금 나오는 기출 문제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힘의 평형 문제 푼다 그러면 막대의 평형을 얘기하고 있구나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돌림힘을 고려할 때 세 번째 단계 막대의 평형을 고려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중요하냐면 축을 잡아야 되는데 축의 위치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거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. 어디로 고려해야 될까요?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. 아무데나 해도 돼요. 아무데나. 축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나름인데 근데 보통 그냥 요령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뭐? 가능하면 가장 왼쪽 또는 오른쪽 가운데보다는 뭐 여기다 잡아도 되는데 어디다가 여기다가 축을 잡아도 되고 이쪽으로 축을 잡아서 이제 돌림의 평형을 계산하는 게 좀 가장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풀기 쉬운 그런 유형으로 나온다. 또 어떤 거? 미지수가 소거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미지수가 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힘이 두 개가 있다면 가급적 이 두 개 힘, 알고 싶은 두 개 힘 중에 하나 위치에다가 이제 축을 잡는다. 아니면 여기다가. 그러면은 요게 없어지니까. 토크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R 곱하기 F요. 팔의 길이가 0이 되면은 토크는 0이 되죠. 그러니까 어디요? 축을 여기다 잡으면 얘에 의한 F1에 의한 돌림은 0이 돼요. 그죠? 그래서 좀 문제 풀기가 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문제 푸는 단계 어떻게 해요? 일단은 기준을 잡는데 전체 R자임이 0인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됐네. 일단은 뭐의 평형을 고려해야 된다? 막대의 평형을 고려한다. 아시죠? 그럼 막대가 지금 막대에 작용한 전체 합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? 그거에 막대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돌림 힘이 0인지를 보는데 돌림 힘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축을 결정해야 된다. 근데 축은 네 맘대로 결정하면 된다. 그렇지만 문제를 풀기 쉽게 풀려면 가장 끝에로 잡는 것이 또 가장 일반적으로 좋고 아니면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다. 근데 이런 거 있어요.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. 뭐 최대 최소 문제 나오는데요. 문제 다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지금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붕 뜬 듯이 좀 설명하는데 요령부터 설명하느라고. 이런 시소 문제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어디 또 이 시소의 요 받침점 쪽을 이제 축으로 잡는 것이 또 좋다. 받침점. 축으로 잡으면 또 문제가 쉬워질 수 있다.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
자, 이 기본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죠. 다음 시간에.